안녕하세요. 마더 홈테라피입니다. 먼저 허리 통증 없애기 사례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이것을 보시고 잘 따라하셔서 허리 아픈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가락 구부리는 근육 힘의 세기와 속도를 테스트해보고 약하다고 한다면 발톱 바로 위, 발가락 위, 양옆에, 또 발가락 위, 양옆에 이렇게 5개의 발가락의 위와 양옆을 만져봅니다. 가장 많이 아픈 부분은 오랫동안 살살 비벼줍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도 만져주고요. 굉장히 아파하십니다. 발등을 만져보고 많이 아픈 곳이 있는지 보시고 많이 아픈 곳이 있으면 살살 한참 비벼줍니다. 한 곳을 오랫동안 세게 문지르면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측 복숭아뼈 바로 밑에 만져주면서 굉장히 아파하십니다. 복숭아뼈 밑에 만져주면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비벼줍니다. 저 뼈 위쪽으로 비벼줍니다. 많이 아파하십니다. 외측 복숭아뼈 밑부분에 뒤꿈치 뼈 주변부터 새끼발가락까지 비벼주면서 내려갑니다. 새끼발가락 쪽으로. 새끼발가락이 특히 약한 경우 여기를 만져주면 굉장히 세집니다. 다리 바깥에 툭 튀어나온 뼈를 찾아봅니다. 손을 무릎뼈 바로 옆에 손바닥을 대고요. 손가락 3마디쯤에 만져집니다. 툭 튀어나온 뼈가. 손가락 3마디쯤에 만져지는 저 뼈 바로 밑부분, 뼈 바로 밑부분부터 발 쪽으로 내려오면서 비벼줍니다. 발가락 힘이 약하신 분은 엄청 많이 아파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발가락이 세졌는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세졌습니다. 발가락을 젖히는 힘이 약할 때 발가락 바닥 주름 부분을 만져주면 세집니다. 엄청 아파하십니다. 발목을 젖히는 힘이 약한 경우에는 발 가운데부터 다리 쪽으로 위로 올라가다 보면 길게 튀어나온 뼈가 만져져요. 그 뼈를 따라 더 올라가다 보면 무릎 밑에 툭 튀어나온 뼈가 만져지고 그곳에서 미끄러지듯 옆으로 내려가면 쏙 들어간 부위가 나옵니다. 쏙 들어간 곳을 좌우로 누른 후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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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로 비벼주면서 내려오면 발목 젖히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힘이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발목 접히는 부분을 만져주면 발목 젖히는 힘이 세집니다. 그런데 이때 발목이 덜 젖혀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젖혀지지 않는 경우, 각도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양쪽 복숭아뼈, 양쪽 복숭아뼈 주변을 뼈 바로 밑에, 뼈와 근육 사이의 경계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움푹 들어간 곳 있잖아요. 쏙 들어간 곳. 거기를 문질러 주면 저렇게 각도가 약하던 것이 확 좋아집니다. 발끝을 치켜 올리는 힘을 보겠습니다. 발끝을 치켜 올리는 힘,
이 힘이 약한 경우에는 무릎 약간 안쪽, 무릎 밑에 저곳을 비벼줍니다. 엄청 아파하십니다. 무릎 밑에 종아리 윗부분, 종아리 위 바로 옆입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직도 만약 힘이 약한 경우에는 발가락, 바닥, 주름과 발바닥을 문질러주면 발끝 치켜 올리는 힘이 세집니다. 발목을 안쪽으로 내회전하는 힘이 약하다면 바깥 복숭아뼈 밑부분, 바깥 복숭아뼈 밑부분부터 복숭아뼈 뒤쪽으로 올라가면서 만져주면 발 내회전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만약 그래도 약하다면 조금 더 위로, 다리 위로 올라가면서 만져줍니다. 다시 테스트 해보니까 그래도 약해요. 이럴 때는 허벅지 위를 만져주면 내회전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바깥으로 외회전하는 힘이 약하면 안쪽 복숭아뼈 밑부분부터 위까지 만져줍니다. 그러면 세져요. 발목을 최대한 내회전시킨 후 바깥쪽으로 회전을 할 때 힘이 약한 경우 안쪽 복숭아뼈를 따라서 발목을 젖혀보면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쏙 들어간 곳. 엄청 아픕니다. 엄청. 저곳을 살살살살 마사지를 해줍니다. 밑쪽으로 내려가면서 살살살살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힘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발목을 최대한 외회전시킨 다음에 안쪽으로 회전하는 힘이 약한 경우에는 바깥 복숭아뼈부터 새끼 발가락 쪽으로 가다가 보면 가운데 툭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그 뼈 주변을 만져주면 힘이 세집니다. 다리를 안쪽으로 내측으로 미는 힘이 약한 경우 안쪽 복숭아뼈 바로 뒤쪽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만져줍니다. 엄청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약할 경우에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요. 안쪽 허벅지 쪽으로 올라가면서 만져줍니다. 너무 많이 아프신 경우 살살살살 비벼주면서 올라갑니다. 다시 안쪽으로 미는 힘을 보니 세워졌습니다. 바깥으로 미는 힘, 다리를 바깥으로 미는 힘이 약한 경우에 바깥 복숭아뼈 뒤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뼈와 근육 사이 푹 들어간 곳 있잖아요. 그쪽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안쪽도 바깥쪽도 항상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만져주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래도 약하네요. 그러면 더 올라갑니다. 위로. 너무 많이 아픈 경우 살살 비벼주면서 만져줍니다. 다시 한번 바깥으로 밀어보면 힘이 세져 있습니다. 발가락을 엄지 발바닥을 눌러보고 말랑거리고 힘이 약할 때가 있어요.
저기가 딱딱해야 되는데 말랑말랑해요. 움푹움푹 들어가요. 그럴 경우에 저 발바닥, 엄지 발바닥 동그란 뼈 밑에부터 옆에 아치 부분의 뼈 부분, 아치 부분 밑에 살 부분, 거기를 한참 마사지를 해줍니다. 많이 아파하십니다. 엄지 발바닥 뼈 바로 밑부분 움푹 파인 곳을 비벼주면 더 세지는데 어마어마하게 아파하십니다. 너무 한참 만지면 안 됩니다. 동그란 뼈 주변, 움푹 파인 데 주변을 만져줍니다. 엄청 아파하십니다. 무주외반증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많이 만져줘야 되는데 오랫동안 한참 비비면 염증이 심해지니까요. 짧게 만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봤을 때 딱딱해졌습니다. 무릎 잡아당기는 힘이 약한 경우 종아리를 풀어줘야 되는데 종아리 가운데 부분을 먼저 풀어줍니다. 가운데 종아리를 풀어줍니다. 많이 아파하십니다. 가운데를 먼저 풀어주고 나서 종아리가 근육이 양쪽에 있어요. 저렇게 바깥쪽에도 있고 안쪽에도 있습니다. 가운데에 풀고 나서 바깥 근육을 저렇게 옆으로 돌리면서 좌우로 돌리면서 풀어줍니다. 다시 무릎을 힘을 세보니까 이번에는 세진 경우도 있지만 약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엎드려 봅니다. 다리를 들어 봅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한 경우 뒤꿈치뼈 저기 굉장히 아파합니다. 뒤꿈치뼈를 만져주고 오금을 만져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부어있는 경우 많습니다. 엄청 아파합니다. 그 다음 옆에 주름 있죠? 저 주름 있는 부분을 살살살살 만져봅니다. 엄청 아파하십니다. 많이 아픈 경우 세게 오래 누르면 안 되고요. 살살 오랫동안 만져줍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다시 다리를 들어 올리는 힘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세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도 힘이 덜 들어왔다면 좀 더 위, 허벅지 뒤 허벅지를 풀어주고 나서 굉장히 많이 아파하십니다. 뒤 허벅지도. 그리고 나서 다시 엎드려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테스트를 해보면 이번에는 힘이 많이 세졌습니다. 이때 무릎 잡아당기는 힘을 테스트해 봅니다. 이번에도 약한데요? 대부분 세지는데 이번에도 약하다고 한다면 허벅지만 풀어서 되지 않고요. 엉덩이도 비벼줍니다. 그러면 무릎이 세지고요. 엉덩이를 불룩하게 올린 채로 좌우로 돌려봅니다. 이때 옆구리나 허리, 등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엉덩이를 양쪽을 먼저 풀어주시고 다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래도 아프다. 그런다면 이번에는 허리 기립근 쪽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허리 기립근은 척추뼈 양옆으로 살이 길게 있는 데 있잖아요. 말랑말랑한 살이 있는 곳으로 해서 풀어주면 세집니다. 발가락 구부린 힘을 다시 한번 봅니다. 힘은 세졌어요. 근데 속도가 느려졌다고 한다면 원인이 다르구나. 발가락에 있지 않구나. 배구나 해서 이번에는 배를 만져봅니다. 그랬더니 속도가 세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속도가 빨라졌는데 배를 만져서 속도가 빨라지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목 근육을 봐야 됩니다. 목 근육을 봐서 만져주면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안 빨라지면 턱 근육을 봐야 됩니다. 턱 근육을 만져주면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 올리는 힘이 약한 경우, 다리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한 경우 종아리
밑부분을 만져주면 보통 세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약한 경우는 허벅지 위쪽을 문질러 줍니다. 허벅지 위쪽을 문질러 줍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도 약한 경우는 배를 만져주면 세지고, 그래도 약하면 목을 만져줘야 되고, 그래도 약하면 턱을 만져주고, 그래도 약하면 뒤 허리를 만져줘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테스트를 해보고 약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발을 바깥쪽으로 외회전시킨 채 들어올리기, 발을 내회전시킨 채 들어올리기, 곧장 들어올리기. 요 세 가지 들어올리기가 모두 대칭이 되어야 척추가 바로 섭니다. 외회전 상태에서 들어올리는 힘이 약한 경우 허벅지 안쪽을 풀어주면 세집니다. 발을 내회전시킨 상태에서 들어올리는 힘이 약한 경우 허벅지 바깥쪽을 풀어주면 세집니다. 보세요. 올려보세요. 위로? 예, 아주 세죠? 예. 자, 신고 오신 양말 줘보세요. 적셔놓게. 네. 위로 올려보세요. 예. 올리세요. 위로 올리세요. 힘 주신 거죠? 가만있어 봐. 힘 주신 거죠? 양말 신는 것 때문에 그런. 위로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힘 유지되죠? 음. 이 양말이 힘이 떨어졌었잖아요. 예. 유지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신발을 신어보는 거예요. 신고. 자, 올려보세요. 예. 위로 올리세요. 힘 유지되죠? 음. 이 신발은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이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실제로 발보다 이렇게 크죠? 예. 비교를 해보세요. 발보다 이렇게 크죠? 예. 넓고 높아요. 음. 그렇죠? 이렇게 신발을 신으셔야 되고,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고, 그러네. 이렇게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이제 신고 오신 신발 한번 신어볼까요? 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신발 양말이 중요해요. 신발 양말, 자, 신고 오신 신발 신어보세요. 네. 자, 이제 위로 올리세요. 예. 아니, 이렇게 그냥 위로 올려보세요. 올리세요. 힘이 다 이렇게 빠지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영상은 발가락부터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까지 약한 근육의 힘과 속도를 회복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발가락에 균형이 맞지 않으신 분들, 발목에 균형이 맞지 않으신 분들, 먼저 영상 발목 삐끗했을 때 영상 보시고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신 분들, 또 무릎 통증 없애기 영상을 보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으셨던 분들, 또 고관절이 아파서 불편했던 분들, 또 허리가 불편해서 앉아있기 불편했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해 보시고 통증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었다면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세요. 그런데 통증이 없어졌거나 줄어들었다고 허리 숙인 채 장시간 일을 하시거나 무거운 물건 드시는 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휴식 시간은 반드시 가지셔야 회복이 됩니다. 또 넉넉한 양말과 신발을 신고 산책하듯이 걷기 운동을 자신에 맞게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딸에게 사용했던 방법은 KSNS로 약한 근육을 찾아 강화시키고 느린 속도 근육을 찾아 빠른 속도로 만들어 주어 발가락,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까지 양쪽 다리의 균형을 맞춰주어 허리 통증을 없애주었고, 또 JS 운동으로 만져봐서 가장 예민하게 아픈 통증을 약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JS 운동은 이번 설명에 올리지 않고 차후에 하나하나 다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방법은 KSNS 창시자이신 고 김세연 교수님에게 제가 2019년 독일에 가서 배운 것입니다. 제가 배운 것은 지극히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고요. 더 많이 배우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New KSNS 검색하시면 더 많은 내용을 어머니들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 부족해서요. 지금도 매일매일 환자를 통해 배우는 중이고요. 저와 우리 가족을 통해서 또 배우고 또 배우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방법으로 누군가의 허리 통증이 나아진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